자, 저문 강에 삽을 씻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네, 서리법 나왔네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흐르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지. 물 말고 또 뭐도 계속 흘러가. 우리의 시간, 인생,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노동자로서의 힘겨운 삶도 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노동자의 힘겨운 삶도 물처럼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내 인생도 저렇게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이렇게 노년에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가 뭐야? 저것. 여기서 저것은 뭘 가리킬까? 강물. 그렇지, 강물. 흐르는 강물. 우리도 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니까 강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흐르면서 뭔가 강물 속에 뭔가 불순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게 들어오다고 하더라도 다 흘러서 결국에는 뭔가 정화가 되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뭔가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면서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대.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감정이 서글픔이 계속 쌓이고 한이 쌓이지만 그 한들을 계속 퍼다 버리면서 어딘가에 침잠해 우리 마음속 깊은 거 어딘가에 침잠해 있지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강변에 나가 이 강변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인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이 삽은 생계의 수단이고요. 이 화자가 지금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계의 수단이고 이 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화자가 노동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삽으로 파면서 일하는 노동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삽은 노동자의 표상이죠. 노동자이라는 걸 표시내서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흐르는 강물이죠. 흐르는 강물에 슬픔도 다 퍼다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 시를 잘 파악하려면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시적 상황은 뭐냐면 화자가 강변에 나간 거야. 하루에 고된 일정을 마치고 강변에 나가서 딱 앉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삽을 갖다가 딱 찍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슬픔을 강에다가 퍼다 버린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거냐면 나의 오늘 하루 또 겪었던 비애와 삶의 비애와 그리고 나의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버리기 위한 행동으로 하는 거지. 그걸 좀 씻어버리고 싶은 거야.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이거는 지금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지금 강변에 앉아있는 게 아니지. 자신의 삶의 비애를 씻어버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볼까요? 지금 이 3, 4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삽을 씻는 행위가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비애를 씻어버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관련된 현대시를 읽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 시를 교과서에 없는데도 끌어온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 시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가난한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아주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설을 읽을 거거든. 이름 들어봤을 거야. 뭔지 알아? 맞추는 사람 없을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 어린 왕자. 아니야.
어리망장은 그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야. 너와 나가 서로 길들여지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야. 좋은 소설이지. 이거는 뭘까? 안 들어봤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 소설이야. 이 소설을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안 배우는 사람이 없어, 국민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거의 교양 소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저기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인터넷에서도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땡땡땡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뭔가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게 아주 커다란 이제 일처럼 딱 커졌을 때 몽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얘기했잖아. 뭐 버닝썬은 김상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소설 그 소설을 배우기 전에 맛보기로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서적으로 많이 우리가 공감해주기 위해서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일이 끝나 저물어가는 저물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네요. 시간적 배경은 언제다? 저녁이다. 날이 저물고 있는 때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다 나왔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이 스스로 깊어간다는 거는 강이 깊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슬픔도 그만큼 깊어 보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노동자의 비애가 쌓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지금 노동자는, 화자는 마음이 슬프고 너무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의 굴레가 너무 비애로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저항이나 그런 행동 표출을 해? 아니면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쪼그리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쪼그리고 있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대처를 보여준다? 그렇지. 소극적인 대처를 보여준다. 삶에 대한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삶에 대해 체념적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 굉장히 무기력하지. 어차피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삶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야. 또 이 시가 나왔던 시대 자체가 1970년대이고 굉장히 아주 노동자들의 삶이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임금은 더 적고 하는 일은 더 많고 고되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훨씬 더 비애가 뭔가 깊었겠지 그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갈 뿐이다. 예, 여기서 이제 화자가 저물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저물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저녁에 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도 어떻다는 거야 지금? 저녁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인생도.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어떤 삶에 있냐면 중년을 넘어서 있는 삶에서 저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노년이 오기 전, 이전 단계, 완전히 깜깜해지기는 이전 단계니까 보통 중년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화자가 중년의 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나이가 중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의 노동자로서의 삶이죠.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가 속절없이 반복되고 있는, 발전은 없고 그저 반복되기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희망 없이 시드는 삶이죠. 이렇게 내 삶이 삽자루에 맡긴 내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내 생애도 저 해지는 노을처럼 계속 저물고 또 저물어요. 계속 늙고 또 늙어가고 있어요. 발전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늙어가고 있대. 그렇게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여기서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망과 생명력이 없는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 말 그냥 문맥 그대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색강 바닥이 썩은 걸 수도 있어. 이 화자가. 이때가 1970년대였고 한참 산업화론에서 환경 오염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렇게 썩은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색강 바닥 썩은 물에는 달이 뜨는구나. 반복적인 삶이죠. 반복적인 삶. 계속 달만큼 반복되는 게 없지. 계속 초승달이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금음달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뜨는 모습은 본다는 건 뭔가 내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은 되게 흐르고 있다는 걸 더 이제 모양 바뀌는 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걸 더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게 해줍니다. 달이 뜨는구나. 그래서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폐수로 물이 좀 오염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화자가 처한 암담한 노동 현실이 정말 이렇게 노동자를 삶에 찌들어서 마치 바닥에 썩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했어요. 저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어요. 흐르는 강. 두 번째는 달. 우리도 저 달처럼, 달과 같아서, 우리도 저 강과 같아서 계속 인생이 흘러가고 속절없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같아서,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래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은 이 화자와 같은 궁핍한 노동자들을 의미하죠. 우리 역시 저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서 이 현실에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내 슬픔은 강에다가 다 그냥 씻어버리고 다시 또 다음날 삶, 노동자로서 또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삶으로 다시 이제 어두워지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나는 돌아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체념적인 태도, 그냥 현실을 체념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현실을 수용하는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수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 가난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지.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서는. 가난하고 누추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이 시를 읽고 난 느낌,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패들렛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선생님이 사실 지금까지 패들렛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희는 패들렛 사용해본 적 있지? 있지요. 네, 패들렛 한번 선생님의 첫 대상자가 되어줘.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패들렛. 패들렛 만들기. 뭘로 만들어야지 너희들이 잘 쓸 수 있을까? 게시판. 자, 공유. 아이고. 이 QR코드로 들어와서 여기 게시판에다가 소감문을 한번 붙여줘봐. 나는 전문강의 사별 씻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들어와서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아직 노동자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살아본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든가. 너무 유치하네 내가 말하고. 나의 사람의 삶의 슬픔을 강물에 씻어버린다는 표현이 참 어떤 그 슬픔을 가늠할 길이 없을 때 그것을 그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비애를 느껴지게 하는 구절이라서 참 좋았다라든가. 학원 이름 써야 돼요. 아니요, 그냥 익명으로 쓰세요. 익명으로 써야 더 자유롭게 쓰지. 그러니까 익명으로 써도 돼요. 학번 이름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익명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익명으로 쓰고. 어디 얼마나 그리워나 보다. 지치고 고된 삶을 보내고도 다시 어두워 돌아간다는 말이 안타깝다고 느껴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런 걸 원했어. 이런 것도 써주세요. 신기하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QR코드 다시 보여줄까? 잠깐만. 링크. 여러분도 써보세요. 내가 4년 휴직을 했거든. 4년 휴직하고 올해 첫 복직을 했어. 근데 복직하고 오니까 이런 패들렛 같은 것도 생기고 되게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다 스마트 패드도 다 있고. 예전에는 스마트 패드 막 교실에 진짜 한두 명만 갖고 다녔었는데. 어디 보자. 9반인 애들이 잘 써 이런 거. 노동자의 삶은 생각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힘들게 살아가면서 늙어가기만 하는 노동자의 삶이 잘 표현되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이거 좋은 말인데? 가난한 것은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 구조적 문제일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가난한 건 개인의 문제 같아? 아니면 사회 구조적 문제 같아? 우리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 나는 개인의 문제인 것 같다. 별명 있고. 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인 것 같다. 사회 구조적 문제가 조금 더 많아. 네.
그 확실히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개인이 어떤 노력을 안 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당시 1960,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기도 했고 또 빈부격차가 워낙 컸을 때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거의 산업화의 보상이 돌아가지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규 같은 것도 진짜 잘 안 지켜지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컸죠. 이 시가 나왔을 때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컸죠. 난소공도 그렇고. 도연이의 삶을 궁금해하는 데가 있어. 그래? 어디 보자. 과연 손도연의 삶은 어떨까? 도연이 요새 어때? 삶 좋아? 좋아요. 문학 쌤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 선생님 도연이가 선생님 제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안경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자.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더 안쓰러웠다. 시의 화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F 감성의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 노동자들의 고달픔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본 것 같다. 저 시대 노동자들의 삶도 매우 불행하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실 지금도 되게 많이 노동자들의 삶이 희망 없고 막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해서 애도 안 낳고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연애도 안 하고 이러는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만큼 막 부동산 집값이나 물가에 비해서 그 임금이 별로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근데 그 당시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진짜 훨씬 더 뭔가 좀 더 빈부격차가 진짜 더 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하방이 더 낮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비참했을 거고 지금은 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복지나 약간은 더 있는데 그때는 근데 또 웃긴 거는 지금보다 출산율은 좋았지. 지금은 출산율이 정말 적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빈부격차 같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은 더 예전보다 극대화돼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삶의 절망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는 이것도 너무 좋은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진짜 좋다. 힘든 삶이 반복되어도 체념적인 태도에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노동자들은 매일매일이 힘겨운 삶인 것 같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늙어가기만 하는 노동자의 삶이 잘 표현되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힘든 삶에 대해 수용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비참하다고 느꼈다. 작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하여 해소하는 모습에서 문학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와 이거 누구야? 진짜 잘 썼다. 저요? 진짜?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주변 대상에 자신의 삶을 대입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와,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를 참신하게 해석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어. 네. 그러면은 혹시 아직 더 쓰고 싶은데 아직 쓰고 있는 중인 사람 있을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써줘서 고마워. 나 진짜 한 2-3명만 쓰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써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역시 9반 짱이야. 되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저게 있어. 열심히 수업을 듣는 그 내실이 있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뭐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작가 정희성. 네. 시인 경남 창원 출생으로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변신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로 도시 근로자의 지친 삶과 무거운 비애를 절제된 감정과 차분한 어조로 노래하였다. 주로 도시 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썼대. 이런 거 얘들아 시인에 대한 거 정보 많이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왜냐면은 처음 보는 시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혹은 우리 내신 문제에 가끔 이제 처음 보는 시 같은 거 그냥 외부시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가 이름 보고서 내용 주제를 추측하기 좋거든. 정의성이 딱 나왔어. 그럼 이 사람 나 배웠는데 도시 근로자의 지친 그런 삶과 무거운 비애를 많이 쓴다는 시인이었어. 그럼 혹시 그런 내용 아닐까 하고 접근하면 또 시의 해석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 정보 같은 거 잘 보면 좋죠. 그다음에 화자와 강물, 달의 관계.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흐르는 강물과 썩은 강물에 뜬 달과 동일시하여 강물이 흘러가고 달이 반복하여 뜨는 것처럼 희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물하고 달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어때요? 변화가 반복적이고 그리고 변화가 반복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은 달 같은 경우에 봐봐. 달이 스스로 모양을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전을 하면서 이제 몸통이 가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물이나 달 같은 경우에 변화가 반복적이고 또 주체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일으키는 주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과 강물 달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디귿이응 시옷하고 있어. 뭘까? 동일시. 그렇지, 동일시. 잘했어. 동일시 하고 있어요. 한 반에 도윤이 같은 애들도 좀 있어야지 수업할 맛이 나지, 그렇지? 응, 많이 대답해줘. 응. 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강물의 이미지를 지금 노동자의 삶이랑 비교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강은 흘러갑니다. 네, 노동자의 삶도 빈곤한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강이 저물어 간다는 건 그만큼 노동자의 비애도 깊어지고 강물이 깊어가는 것처럼 노동자의 삶도 생활고에 지치면서 저물어가고 깊어집니다. 스스로 깊어감, 비애가 깊어감. 지속되는 삶의 비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강물에 흐르는 이미지가 노동자의 삶이 그냥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모양새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강물에다가 삽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나의 슬픔도 씻어버리는 거랑 똑같죠. 이 시는 강물의 이미지가 화자의 현실 인식과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다. 강은 도해지를 흐르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은 해질 저녁이다. 이때 흐르는 강물은 맑은 강물이 아니라 어떤 강물일까요? 썩은 강물이지. 썩은 물이다. 이처럼 강물이 흐르듯이 소외된 누구의 삶도 노동자의 삶도 소외된 노동자의 삶도 애환을 가슴에 가득 안은 채 강물처럼 흘러간다. 화자는 하루의 노동이 끝난 뒤 무엇을 씻으며? 그렇지. 삽을 씻으며
삽을 씻으며 삶의 슬픔 또한 삽을 씻듯 씻어보지만 그것은 그렇게 씻겨나갈 수 있는 아픔이 아니다. 화자의 삶의 고뇌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비애감은 강물처럼 무겁게 들이오는 것이다. 네, 이 시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다음에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부분 19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에 비애가 쌓여가면서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도시 노동자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을 마친 뒤 얘가 막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그 시구 있지? 그게 뭐예요? 그치. 쭈그려 앉아 담배 피우는 그 구절이지?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여기에서 이제 하루 노동을 마쳤다는 뜻을 알 수 있죠.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여기에서 이제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비애가 쌓여 허탈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노동자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여 평생 노동의 삶을 살아왔지만 발전이나 희망 없이 현실이 반복되어 삶에 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네, 이거는 삽자루에 그렇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누추하고 가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드러낸다. 네, 다시라는 부사어를 통해 궁핍한 상황 속에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먹을 것도 없다는 말에서 드러나죠. 네, 그래서 구절 어디냐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이 시의 사회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